서해순 씨는 이 시간까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받기에 앞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 무슨 의도인지 또 어디까지 사실이고 거짓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네. 예, 오늘 경찰 포토라인에서 이 서해순 씨가 무려 20분 가까이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제 거의 전부 다 중계가 다 됐는데 검찰에 출석하는 사람치고 굉장히 어리직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확히 19분인데 예.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겁니다. 이 발언에 특히 반감이 강하게 묻어났는데 크게 이 두 곳을 향했습니다. 먼저 김광석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이상호 기자를 향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좀 제대로 알고 싶어요. 왜 그러시는지. 정확하게 만든 게 팩트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딸이 그렇게 돼서 안 알린 거가 좀 그런 어떤 제가 불찰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어차피 다 이렇게 소상하게 밝히려고 했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씨가 영화 홍보를 위해서 자신을 이용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왜곡이 있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달랐다는 겁니까? 이게 서 씨가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저희 취재진에게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보내온 자술서입니다. 여기 보면 서해순 씨 도장도 찍혀 있고요. 본인과 김광석 씨의 동의 없이 초상을 사용했다는 내용도 있고 또 특히 개인 산부인과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적시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호 기자가 주장했던 영화 살해 증거 이 부분을 말한 겁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서 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7개월 된 뱃속 아기를 지운 사실이 있다. 중절 수술을 한 적이 있었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이걸 영화 사례로 이상호 기자가 둔갑시켰다는 겁니다. 물론 김광석 씨 타살 의혹과 또 딸의 유기치사 의혹도 짜깁기에 불과하다는 게 서해순 씨의 주장입니다. 이상호 기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 이건 무슨 의도로 플레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 권리라는 이유로 이상호 기자에게 인격 살인을 당했다. 또 개인 사생활이 다 공개됐다. 이런 것에 대한 일종의 반감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알 권리를 이용해서 자신을 공격했으니까 자신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실제로 이게 이루어질지는 조금 불확실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상호 기자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겠다는 거죠? 직접 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시댁에 대한 적개심도 강하게 드러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딸 서연 양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평소에 도와주지도 않다가 돈을 노리고 자신을 고소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역시 한번 들어보시죠. 결혼을 하니까 마치 여자는 시댁의 어떤 모든 어떤 역할이나 이런 걸 잘 했는데도 나중에 잘못되면 다 여자 잘못 들어와서 여자 그리고 이렇게 혼자 돼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 여성이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했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서 씨는 자신을 고소한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에 대해서도 자술서를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고요. 한 번도 그 딸의 안부를 묻지도 찾지도 않았던 나쁜 큰아버지였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자신을 고소했다. 이런 주장이 담겨 있고요. 또 저작권 관련 소송을 진행했을 당시에 소송에서 지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딸 서연이와 함께 이 큰아버지를 찾아갔더니 매몰차게 바쁘다는 이유로 등을 돌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서 씨의 주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김광복 씨 또 김광석 씨 형 김광복 씨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당시 서 씨와 서연 양이 자신이 일하고 있던 국세청까지 찾아온 건 맞고 찾아왔었는데 그때 이제 서해순 씨가 서연 양을 생각해서 조카를 생각해서 포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서연 양 조카를 생각해서 저작권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연 양 안부를 묻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고 공연 관계자를 통해서 안부를 전해 들었고 또 지난해까지 하와이에서 잘 생활하고 있었다 이렇게 들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작년까지만 해도 하와이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저작권료 관련 얘기도 오늘 했죠. 그렇습니다. 역시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7, 8년간은 거의 5, 600, 7, 800밖에 안 나왔어요. 1년에 한 달도 아니고요. 예, 서 기자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사실 저작권료는 이 제3자가 아니면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2008년에 저작권료와 저작 인접권료 소송에서 이기면서부터는 연간 1억 원 안팎의 저작권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2013년에 김광석 씨 노래를 소재로 한 뮤지컬 디셈버가 흥행을 하면서 저작 인접권료로 억대의 수입을 얻었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